코로나19로 인해 언컨택트라는 삶의 방식이 촉발된 현대사회에서 경제와 기업들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언컨택트 이코노미와 글로벌 IT 기업들의 퀀텀 점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퀀텀 점프는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에 충분한 에너지가 주어지는 순간 한 번에 도약을 하는데, 이때 양자가 연속적 흐름이 아니라 계단을 뛰어오르듯 점프하는 것을 일컫는 물리학 용어로 쓰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 기업과 산업이 발전하는 흐름에서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특정 시기에 대도약이 이뤄지며 다음 단계로의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로 응용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산업에 있어서도 코로나19가 산업 진화의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산업의 진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고 그 수혜자는 글로벌 IT 기업이 됩니다. 대표적 수혜 분야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이미 IT 인프라의 중심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옮겨가서 IT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빌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온라인에서 많이 소비할수록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과 돈이 늘었고, 이는 곧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트래픽이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도미노가 이어지듯 산업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의 빅4를 뽑자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를 뽑을 수 있는데, 시장조사 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그래프와 같이 2014년 4분기 기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 웹서비스 32.4%, MS에서 17.6%, 구글 클라우드 6%, 알리바바 클라우드 5.4% 순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2019년에 올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매출액은 아마존 346억 달러, MS 181억 달러, 구글 62억 달러, 알리바바 52억 달러로 이들 기업만 합쳐서 641억 달러, 약 78조 원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마존 웹서비스의 CEO 앤디 제시가 2019년 12월 AWS 리인벤트 2019년 행사에서 여전히 전 세계 IT 지출의 97%는 온프레미스에 있고 3%만 클라우드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한 말입니다. 여기서 온프레미스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클라우드와 같이 원격 환경이 아닌 자체 보유 전산실 서버에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을 뜻하며, 즉 글로벌 리딩 기업들은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97%의 기업들이 과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곧 바꿔 말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의 기회가 앞으로 엄청나게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프라인 기반에서 원격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얻는 장점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못 바꾼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이런 전환을 계기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코로나19로 제조 공장이 있는 중국에서 생산 차질이 있었지만 중국 생산 시설의 복구로 타격을 줄였고, 앱스토어, 애플뮤직, 애플TV 등의 콘텐츠 서비스 분야에서는 코로나19의 수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은 특히나 수혜가 컸는데,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 기업인 아마존은 크게 늘어난 온라인 쇼핑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10만 명을 추가 채용하기도 하였고,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도 몇십 배의 판매량이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알리바바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닷컴을 통해 코로나19의 수혜를 보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유럽 전역에서 이용이 급증하자 스트리밍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동영상 품질을 낮추어 서비스를 하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이용자가 급증해서 생긴 일로 이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신호이자 인프라에 더 투자할 계기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자 코로나19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코로나19가 계기가 된 언컨택트 이코노미에서의 기회인 것이죠. 언컨택트 이코노미는 언컨택트 기술과 언컨택트 문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 즉 언컨택트 사회가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기회이자 시장을 말합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컴퓨팅 등은 최상위 글로벌 IT 기업들이 대표적 사업이자 미래 기술,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것들인데 모두 언컨택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제조하고 서비스하던 환경들에서 사람의 역할을 크게 줄이는 기술이자 이를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모든 것의 서비스화를 얘기하는 XaaS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주도하기 시작하고 모든 비즈니스에서 기승전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전성시대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와도 연결되고 IT 기술과도 연결됩니다. 과거엔 소유하는 것이 최선이고 구매하는 것이 전부인 시대였다면 이젠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의 비즈니스 방향도 변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편리, 즐거움 등을 구매하려는 것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이 서비스 회사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의 서비스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AAS는 X의 위치에 뭘 넣어도 되는데 AIaaS, BaaS, DaaS, SaaS 등등 끝도 없이 확장되며 모든 산업이 다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T는 더 이상 특정한 산업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IT 영역이 되며 모빌리티, 카시어링, 자율주행 자동차 등으로 진화했고 건설은 스마트시티, 홈네트워크, 금융은 핀테크, 블록체인, 캐시리스, 로보 어드바이저 등으로 유통은 O2O, 엄니채널, 모바일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VR 쇼핑 등으로 진화하였습니다. IT 기술의 역할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IT가 모든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산업적 정환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즈니스의 기회도 성장할 여지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언컨택트 사회가 촉발된 지금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하고 더 과감한 혁신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언컨택트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졌기에 기회가 커진 만큼 혁신하지 못했을 때 겪을 위기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변화에 대한 혁신은 앞으로의 계속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의 관점에서 언컨택트를 바라본 2학년 4반 김민솔입니다. 저는 새로운 차별이 된 언컨택트 디바이드와 사회적 숙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언컨택트 디바이드란 무엇일까요? 언컨택트 디바이드는 언컨택트로 인한 소외와 차별을 일컫는 말입니다. 디지털 디바이드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언컨택트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키오스크는 요즘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무인 결제 기계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편리하고 사소한 변화이지만 노인분들은 이 기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게에 가기 꺼려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와 인터넷 계좌의 사용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이 증가했습니다. 과거처럼 사람 대 사람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택배를 통해 서로 만나지 않고 물건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도 과거에서는 사람이 직접 관리했지만 요즘에는 기계가 번호판을 인식하며 주차장을 관리합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던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조금, 노인들은 조금 정부에서 배려를 해. 이 노인분은 무작정 약국에서 마스크를 기다려야 하지만 마스크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청년층은 더 이상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직접 장을 보러 가는 노년층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용이합니다. 디지털에서의 작은 격차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 하나하나는 새로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나이, 서열 문화에 익숙하고 가부장적 사고를 유지하는 노인들로선 자신들이 지금 시대엔 어린이들보다 사회적 역량에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디지털 디바이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0대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9.1%, 70대 이상은 35%입니다. 즉, 실제 노인들은 스마트폰을 가졌어도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는 극히 낮습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이 스마트폰 활용의 전부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애플리케이션 설치, 삭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비율은 7.5%에 불과합니다. PC 사용 능력에서도 65세 이상 중 온라인 쇼핑과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다는 비율이 6.5%,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다는 비율은 7%였습니다. 10대에서 40대까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일상적인 내용들도 노인들에게는 높은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10살 미만의 어린이들보다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디지털 디바이드와 언컨택트 디바이드까지 겹치며 더더욱 소외받고 차별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의 집단적 목소리와 유권자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사회적 분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인화와 노인 소외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 일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점에 주문을 받는 점원이 없거나 마트에 무인 계산대가 있는 게 낯설지 않은데요.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이런 변화가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디지털 격차가 소비의 세대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홍진아, 성민수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서울역 매표소 앞, 이 70대 어르신은 꼭 매표소에서 표를 삽니다. 기계로 하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또 번거롭고 그래서. 뭐 앱이나 자동 판매기는 이용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2주마다 한 번씩 열차를 이용하는 20대 이진아 씨는 매표소에는 들려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기차 탈 수 있어서 편리해서 어플을 안 씁니다.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고 무인화, 자동화 기술이 곳곳에 도입되면서 소비 방식에 있어서도 세대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살과 70살 두 여성에게 식료품 3가지씩을 사게 하고 계산 방식을 관찰해봤습니다. 70대는 유인 계산대 앞에 줄을 서고 20대는 한산한 무인 계산대로 향합니다.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냥 계산하면 카드만 주면 끝나니까. 보통 무인으로 많이 빨리 계산하고 나가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장 보는 게 워낙 잘 돼 있어서 실제로 마트에는 자주 안 오고요. 이번엔 패스트푸드 점포 무인 계산대. 몇 번의 손가락 동작으로 수십 초 만에 주문을 마치는 20대와는 달리 70대는 한참을 헤매다 결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만약에 뒤에 사람이 줄을 섰으면 약간 좀 눈치가 보였을 것 같아요. 저거 앞에 있는 노인데 왜 얼른 못하고 저러나. 우리나라 장노년층의 IT 기기 사용 능력은 국민 평균의 절반 수준. 디지털 정보 격차가 노년층의 소비 소외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중국의 한 마트. 60대 남성과 보안요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포도를 사기 위해 현금을 냈는데 직원이 모바일로 결제해야 한다고 하자 시비가 붙은 겁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가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해마다 빠르게 급증해 2025년이면 전 국민의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층을 끌어안지 못하면 기업들도 장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고객님 요즘 날씨 많이 추워져서
한 홈쇼핑 회사에선 70살 이상 노인 고객을 전담하는 상담사 20명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말하고 상담 시간도 일반 고객보다 2배 정도 넉넉하게 할애합니다. 의류 같은 거 판매를 할 때는요, 차콜이나 버건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차콜이라고 하면 저희가 짙은 회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딱 대하실 때 어려우세요? 인터넷 검색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예매, 인터넷 뱅킹 이용까지 노인 대상 스마트폰 활용법 강의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70대, 80대 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이 스마트 기기라는 새로운 환경에 너무 흥미롭게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데 적응력도 뛰어나시고 고령자들의 디지털 소외가 삶의 질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교육 강화와 함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는 노인 소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갈등까지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의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첫째, 정부는 격차 해소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세웁니다. 그리고 매년 시행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부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둡니다. 셋째, 장애인, 노령자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급권자에게 유상,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계획을 세워 시행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첫째, 노인 정보화 교육의 확대입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키오스크 사용 방법, 온라인 결제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확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언컨택트 시대에 올바른 태도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키우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인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연령, 계층의 시민과 해당 분야 직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들이 언컨택트 시대에 몸소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직업인들과 교류하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컨택트의 정치외교 부분을 맡은 오수민입니다. 저는 특히 이 중에서도 국제관계와 글로벌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언컨택트 시대가 옴에 따라 여러 세계적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행 산업이 축소됩니다. 그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의 빈도가 축소되고 만약 코로나가 완화되어 풀린다고 하더라도 언컨택트 사회에서는 대면 사회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화의 단절이란 언컨택트로 인해 개인들뿐 아닌 기업들도 교류가 단절된 상황을 나타내며 결과로 무역의 위기, 통상의 위기, 제조업 공급망의 위기를 낳기도 합니다. 혐오성 일탈이란 아시아 비하, 흑인 비하 등 기존에 존재했던 편견이나 안 좋은 인식들이 특정 상대를 혐오하고 배척하는 문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언컨택트 사회에서는 이들의 심각성이 두드러집니다. 마지막으로 언컨택트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GNI, 즉 국민 총소득 대비 비율 중 수출입률이 86.8%를 차지하고 있으니 수출입 축소 사회인 현재로서는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할 것은 글로벌화입니다. 글로벌화의 정의는 전 세계의 통합, 의존적인 상호 체제입니다. 이것은 세계적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몇 차례의 경제 위기를 거치며 서로 연대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장점은 확대된 경제시장과 자유로운 상품 거래를 들 수 있고, 반대로 단점으로는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아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컨택트 이후 국제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여러 기업이 가장 효율성 있게 물자를 수출입하기 위해 만든 공급망이며 자본주의 시대의 필수 불가결한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글로벌 공급망은 영어로 GVC라고 하는데 이는 Global Value Chain의 약자입니다. 이런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라는 것은 기존까지의 GVC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또한 한일 무역 갈등도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재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쇼어링 정책입니다. 리쇼어링이란 해외에 있는 자기업의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해외 사건들의 영향을 받기만 하던 기존 GVC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편은 한국에게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그 재편의 과정, 즉 새로운 공급망 시대란 대체 무엇일까요? 언컨택트 시대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공급망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탈세계화, 가속화, 지역주의 심화, 시장 불확실성 증대, 리쇼어링의 5가지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주로 이들은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지역주의의 경우 각 경제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뺏기기를 거부해 자국을 중심으로 주변국들과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글로벌 차원의 교류에서 지역 차원의 두세 나라의 교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책은 무엇일까요? 우선 글로벌 공급망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지난 30년간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기업은 저비용 구조의 신흥국의 대규모 생산 거점을 구축하였습니다. 인도, 베트남 등도 저비용 생산국가로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면서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낮은 제조원가에 기반한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단절을 유발하거나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공급망의 보건력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방법입니다. 특히 핵심 부품에 대해서 복수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국내 제조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협소한 우리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입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여 제조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국내에 생산 거점을 만들어 기본 역량을 갖추고 해외 기술을 보급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의 디지털화가 필요합니다. 그 공급망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여 공급망 전체의 실시간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최적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용 효율성과 시장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언컨택트 시대에 대비해서는 공급망의 디지털화, 즉 공급망을 눈에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즉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언컨택트 시대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로서는 공급망 가시성 및 민첩성의 강화가 있습니다. 예시로서는 삼성전자의 11SCM 제조 혁신이 있습니다. 2017년에 삼성전자는 전 세계 통신사와 유통업체들의 스마트폰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그 결과를 곧바로 다음날 생산에 반영하는 11SCM 제조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공급망의 디지털화의 성공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